주말에 찜질방 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가서 찜질도 하고 계란도 먹고 그리고 이 잠도 자고 할 텐데요. 이 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여성이 어딘가 모르게 허전함을 느끼는데요. 밤새 일어난 이 일 때문이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정이 넘은 시각 한 남성이요. 잠든 손님들 사이로 걸어가더니 여성의 머리맡에 놓인 뭔가를 가지고 사라집니다. 뭐 가족에게 뭐 물건이라도 맡겨놓았나 싶었지만 사실 종종걸음으로 저렇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뭔가 좀 수상하긴 했어요. 네. 저렇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이요.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놓아둔 휴대전화가 사라졌었던 건데요. 네. 아까 그 남성은 휴대전화 도둑이었던 겁니다. 아하. 그런 식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찜질방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휴대전화를 훔쳤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범행을 계획했고 네. 또 돈까지 챙긴 건지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님들이 잠을 잘 때 핸드폰을 옆에 둠으로 해서 범행 대상을 찾기가 용이했고 또 핸드폰이 고가인 점을 착안해서 범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CCTV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현금을 내고 입실했기 때문에 범행 후에는 택시를 이용해서 원거리로 이동해서 다시 모이는 등 경찰관들의 추적을 피하려고 좀 용의주도하게 피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은 그 핸드폰을 훔치고 난 뒤에 훔친 핸드폰으로 소액 결제를 하였는데 특히 패턴 같은 비밀번호가 있는 휴대폰에 대해서는 초기화를 시켜서 그 초기화 시킨 이후에 미리 훔쳤던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증 이런 걸 개인정보를 가지고 초기화 다시 활성화한 후에 소액 결제 게임 아이템에 소액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가의 최신폰 같은 경우에는 그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윤선 교수님 앞서 그 찜질방 내부의 CCTV를 보면 정말로 자연스럽게 남의 물건을 가져가네요, 진짜. 네, 아주 그냥 이 네 명이 기업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하. 조금 전에 이제 그 경찰관 발표를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이게 우발적으로 어떤 절도 욕심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네 명이 일당이 돼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연인 관계로 이렇게 보이는 식으로 해서 한 명은 망을 보고요. 네. 한 사람은 저렇게 이제 훔칩니다. 하하. 그리고 난 뒤에 나머지 이제 공범 두 명은 도주를 돕거나 또는 네. 이제 범행 장소를 물색을 했고 네. 또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제를 모두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저게 이제 체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이 영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오윤성 교수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기업화돼가지고 각자 역할을 맡아서 네 명이 일당이었습니다. 네 명이 한 조를 이뤘는데 여기에는요. 그 찜질방 입구에 연인으로 이 남성 3명에 여성이 1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잡힌 사람 중에는 실제 연인 관계가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찜질방에. 그래서 보통 심야에 연인들 이제 오갈 데 없어서 데이트하는 그 심야 데이트 쪽 있잖아요. 찜질방 찾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장을 해가지고 여자가 망을 본답니다. 바로 저 장면이에요. 여자가 망을 보고 조금 전에 훔친 장면 나왔죠? 남자친구란 사람이 천연덕스럽게 태연하게 남의 물건을 슥 가져갑니다. 이렇게 공범이 면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범이 지금 범행 대상지를 물색하고 태연하게 쭉 그 장소로 들어가는 장면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공범이 총 4명, 4명이 한 조를 이뤘는데 그런데요. 앞서 보여드린 CCTV 그곳에서만 피해가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김민주 변호사님. 네.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계획적인 범죄인 것 같고요. 네. 이들이 지금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9일까지 찜질방 여러 곳을 돌면서 11곳을 돌면서 휴대전화 14대를 훔쳐가지고 네.
심지어 1,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예, 이런 수법으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절취한 행동은 상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뭐 고가의 휴대전화는 팔아가지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장 초기화를 시켜가지고 소액 결제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앞서 피해가 났던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나쁜 사람들이 나름대로 머리를 썼어요. 저 위에서부터 보세요. 도봉 찍고, 노원 찍고, 성북 찍고, 중랑 찍고, 한강 건너서 내려옵니다. 양천 찍고, 동작 찍고, 관악, 금천 다 찍고, 이렇게 서울 8개 지역 군데군데 같은 지역만 돌면 잘 걸릴까 봐 군데군데 돌면서 찜질방을 돌면서 저렇게 휴대전화를 슬쩍 했는데 피해를 당한 찜질방 측도 여간 당황스러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참기 손님이 옆에다 놓고 주무시는 거를 가져가시는 거 보고 찜질방에서는 녹화가 되는데 남탕 탈의실, 여탕 탈의실은 녹화가 안 돼요. 장희영 교수님,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철저하게 파악을 했네요. 찜질방이 어떤 상태인지를. 그렇죠. 찜질방이 아무리 뭐 쉬러 가는 곳이라고 해도 옷을 갈아입고 이러는 이제 행위들이 필수적으로 그렇죠. 되잖아요. 옷을 네. 이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땀을 내도 되는. 그러다 보니까 CCTV 자체가 일단은 좀 부실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탈의실에는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 아하. 보니까 가능하면 이제 탈의실에서 범행을 저질렀거나 네. 좀 여성들이 있는 곳이라든지 이렇게 잠을 자는 동안에 이제 범행을 저질렀고 네. 아마 본인들은 지금의 저 영상도 저렇게까지 될지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들어갈 때 아까 4명이 공범이긴 합니다만 또 둘은 연인 행세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절도를 했을 때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용의자로 이렇게 보더라도 저 연인들이 그냥 왔다 가는 거 정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봤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들은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는데 너무 여러 곳에서 사실은 저렇게 아무리 CCTV가 없다라고 해도 사방팔방 요즘 널린 게 CCTV잖아요. 그렇죠. 내부는 네. 어떻게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수법의 어떤 절도 행각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어떻게든 꼬리가 잡히는데 이번은 이렇게 잡힌 거죠. 네. 조금 전에 그 연인 행세를 했던 공범들 그 모습 잠깐 보셨죠? 들어가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귀옛말로. 야, 망 잘 봐. 나 이번에 훔칠 테니까 이번에 한 몇 개만 훔치자.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귀옛말을 걸어가면서 나눈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뭔가 둘이 작전을 짰겠죠?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우리 흔히 찜질방 하면은 다중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놓고 자도 옆에 사람들 눈이 많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그런 방심하는 걸 노렸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설마 가져가겠어, 설마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겠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무모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이게 휴대폰 잊어먹으면은 일단은 아직 약정이 끝나지 않았으면 요금을 내야 되니까 보험을 들어놓지 않으면 그만큼 이제 본인한테 이제 손해가 되는 그러네요, 거고요. 진짜. 그거보다 더 걱정이 되는 거는 그 안에 뭐 동영상이며 뭐 사진이며 개인정보가 더 걱정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요새는 휴대폰 잊어먹었다라고 주위에 얘기하잖아요. 네. 주위 친구들이 더 걱정한대요. 아하. 내 전화번호랑 연락처가 전부 흘러들어갔으니까 또 그러네요. 뚫릴 거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자동차 갑자기 누가 손 대면 울리듯이 네. 휴대폰 갑자기 내가 잠잘 때 수면 모드인데 누가 손을 대면 뭐 울리든지 네. 아니면 손에 뭐 묶고 자든지 아니면 누가 내 휴대폰을 갖다 허락받지 않고 몇 번 이상 열리려고 하면은 자동으로 그 안에 데이터가 전부 삭제되든지 뭔가 도난 방지 시스템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불편까지도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이 수법이 너무 이 자세해서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2, 제3의 모방범죄를 불러일으킬까봐 수법은 저희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 정말로 나쁜 사람들인 게 별 희한한 수법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돈을 빼내서 1,400만 원어치 고가의 휴대폰을 또 내다 팔기도 했대요. 이걸 사준 장물함도 문제예요. 1,400만 원의 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답은 뻔히 나와 있습니다만 뭐라고 이 범행을 왜 했대요, 이 사람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하하. 일단 이들은 범행을 시인하기도 하면서 네. 생활비 때문에 그 돈을 훔쳤다고 자백했습니다. 네. 참, 장 교수님. 예. 생활비 때문에 훔쳤다. 저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피땀을 일할 생각 안 하고 저런 짓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생활비 마련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왜 그 가운데 하필이면 불법적인 일을 택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네. 너무 젊은 청년들이거든요. 20대면 아직까지. 근데 이 4명이 어떻게 만났냐면 네. 일당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점에서 일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또래들이니까요. 좀 아하. 친해졌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에 셋은 한 집에 함께 살기도 했고, 아하. 아까 연인이 있었잖아요. 그 네. 연인과 또 한 남성이 이제 같은 집에 심지어는 동거를 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아마 모의를 한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쉽게 절도를 해서 되파는 수단 그리고 나머지는 앞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고가 휴대폰은 팔고 나머지는 뭐 게임 아이템을 샀고 이런 데 돈을 썼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게임 아이템을 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니까 가능한 것이고 근데 좀 이렇게 너무 안일해 보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뭐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대형 사기도 아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범죄 행위를 모의했다. 그리고 심지어 실행을 했다.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반복됐다. 상습범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에게, 이런 20대들에게, 그러니까 다시 정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돈 쉽게 번 돈은 이렇게 이게 옳지 않다라는 그렇죠, 제대로 좀 그렇죠. 교육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생활비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 너무 성립이 안 되는 문장이죠. 네. 오윤성 교수님,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머리는 썼어요. 물론 전국을 무대로 한 건 아닙니다만 서울 지역에서 저쪽 강북 쪽에 갔다가 이쪽에 다시 이쪽 서남 지역 쪽으로 다 옮겨다니면서 무려 8군데를 옮겨다녔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어떻게 잡았어요? 이거 잡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그 머리를 썼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결국 이번에도 24시간 잠을 자지 않는 경찰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CCTV 아하. 덜미를 잡혔습니다. 네네. 2월 16일 날 이제 경찰에서 신고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를 갖다 하고 3주 만에 이제 체포를 하게 됐는데 그 수사 기법이 CCTV를 계속 추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8개 지역을 다 이렇게 본인들이 랜덤으로, 즉 다시 말해서 무작위로 네. 선정을 했긴 했습니다만은 경찰에서는 이제 그 공조 수사를 통해 가지고 강씨 일당을 피의자로 지목을 해서 결국 3월 9일 날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노상에서 이들 일당을 전부 검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4명을 잡았는데 김민주 변호사님, 이 중에 3명밖에 구속이 안 됐다는데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일단 이 4명이 어떤 죄명으로 처벌을 받는지 한번 살펴보고. 아, 그럴까요? 네. 그 다음에 그 공범과 주범이 처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4명은 어쨌든 이 상습적으로 11곳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상습이 붙을 것 같고 2명 이상이 합동했기 때문에 이 특수가 붙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핸드폰을 절취한 것이기 때문에 상습 특수 절도 혐의로 지금 아하. 수사를 받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기계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또 죄명이 추가돼서 수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어쨌든 이 단순히 4명 중에 단순히 가담한 사람의 경우에는 네. 주범보다는 처벌이 좀 약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거의 주범 수준으로 예를 들어 공모를 했다. 그렇다면 공동정범으로 주범과 같이 처벌이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역할이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나눠져 네. 있어요. 그래서 수사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4명의 역할이 거의 분담이 네. 같다면은 네. 거의 전부 다 주범의 격으로 처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불구속 상태로 일단 검찰 수사를 계속 받고 재판에 넘겨진다는 점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쁜 짓을 하면 대한민국 경찰이 꼭 반드시 잡는다는 거 뉴스파이터 늘 전해드립니다. 지금 주말 사이에 나왔어요. 장희영 교수님. 황금폰, 정준영 씨 하면 황금폰이 관심이었잖아요. 예. 황금폰이. 일명 황금, 네. 그런데 황금폰을 뭔가
제출하긴 했는데 뭔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 황금폰이 왜 나왔냐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희닥거리면서 황금폰이라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쓰는 전화기 외 말고 또 다른 전화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것들이 그런 이제 불법적인 거나 뭐 그 여성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마치 들어있을 것 같은 뉘앙스로 이야기한 황금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휴대전화를 이제 압수했을 때 과연 이 황금폰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집중을 했을 텐데 정작 정준영 씨가 이제 3개의 휴대폰을 자진 반납을 해서 지금 조사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대의 전화기가 앞서 우리 찜질방 범행 같은 건데 완전히 그 초기화를 시켰어요. 근데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개인이 초기화하는 거를 넘어서서 공장 초기화라는 수준의 초기화를 시켜서 데이터 복원이 어려울 수준으로 한 대를 복원 불가 상태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네. 그럼 당연히 이게 황금폰 아니야 생각을 했을 텐데 황금폰은 그대로 냈다고 합니다. 황금폰과 본인이 최근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그대로 냈는데 네. 제3의 어떤 전화기 하나를 완전히 이렇게 초기화 상태를 낸 거예요. 네. 이 자체는 황금폰에도 그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네. 그럼 저렇게 초기화할 정도의 저 전화기 안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당연히 나오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네. 황금폰의 내용은 일부 밝혀진 것도 있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성을 못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성실히 조사받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네. 이런 행위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악어의 눈물이었나 또 다른 자신의 어떤 범죄를 은폐하려는 행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정준영 씨가 지난 15일 날 구속 전 법원에 출석할 때 모습과 그리고 그 전에 조사받을 때 모습 그거부터 쭉 이어서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기사 성실히 솔직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회자되고 있는 황금폰에 대해서도 다 있는 그대로 다 제출하고 솔직하게 모든 거 다 말씀드렸으니까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준 씨 심경이 어떠신가요? 국민들한테 하신 말씀 없으세요? 정준영 씨는 구속이 된 후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지금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 입감돼서 지금 계속해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불려나가서 조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그 휴대전화 그 석대 나온 CD 좀 보여주세요. 지금 보면은 여러 대를 갖고 있다는 것도 일단은 놀랍잖아요. 일단 정준영이 제출한 휴대전화 볼게요. 황금폰이라 일명 불렸던 걸 보니까 단체 대화방이래요. 그리고 석대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최근 사용한 휴대전화도 한 대 있고요. 그런데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게 초기화를 시켰다. 이른바 우리 속된 말로 휴대폰을 밀었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노트북도 민다고 하는데 초기화시키는 거. 초기화 휴대전화 시킨 그것까지 포함해서 석대를 제출했대요. 그런데 바로 이 초기화를 시킨 휴대폰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정황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윤성 교수님, 결국은 저 휴대전화를 복구하는 데 실패했다면서요. 네, 지금 이제 일단 보도에 의하면 경찰에서는 저 휴대폰의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 실패를 했다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나온 것이 황금폰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정준영 씨가 이제 출두를 하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 말에 있어서의 진정성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 황금폰 이외에 저 데이터를 전부 삭제한 것을 어떻게 의미해서는 저는 다이아몬드 폰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하. 왜 그러냐면 지금 황금폰에 있는 것은 이미 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밀어봐야 별다른 어떤 그 이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또 하나는 최근에 바뀐 거거든요. 한 2, 3주 정도 된 건데
그런데 제3의 어떤 이 그 폰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요, 그 본인이 그냥 그 개인적으로 지워가지고는 다 복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업체에 아마 맡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러냐면 경찰에서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실패를 했다 할 정도면 또 다른 프로에서 그런 어떤 조치를 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정준영 씨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범죄 사실들이 저 폰에 많이 담겨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앞서 이달 초였나요? 그 정준영이라는 사람이 인천공항 들어올 때 휴대전화를 버젓이 보고 들어오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요. 그러면 그때 들어왔을 때 정준영 관련 휴대전화를 다 압수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일단은 뭐 석 대를 제출했는데 일단 한 대를 초기화시킨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게 있는지 데이터 복구는 실패했으니까 경찰도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앞서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접대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다면서요. 이번엔 일본 회장이라는 사람이 또 그 등장을 하는 또 다른 이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SBS 보도에 따른 내용인데 2015년 성탄절을 앞두고 승리 씨가 또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눈 대화 내용에 그러니까 또 대표적으로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가 참여되어 있는 대표 방입니다. 여기에 A 회장님이라는 사람, 일본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인가 봐요. A라는 회장님이 오시니까 각별히 잘 대접하자라는 내용이 있고요. 파티를 따로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A라는 사람이 되게 특별한 사람인가 보죠. 그리고 받은 거에 100배로 돌려드리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거를 본다면 무언가 받은 게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크게 보상하자라는 내용을 이제 직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대접은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 이제 그 다음 대화를 보니까 회장님이 화이트 트러플을 좋아하니까 화이트 트러플을 준비해라. 근데 이 화이트 트러플이라는 게 뭐냐면 하얀 그 송로버섯, 유명한 이제 버섯이에요. 근데 이게 킬로그램당 500만 원 호가는 굉장히 고가라고 합니다. 그걸 어디다 먹느냐? 곱창을 먹을 때 위에다가 갈아가지고 이제 향을 내는 거다 보니까요. 이렇게 먹게 화이트 트러플을 준비하자라는 이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네. 참, 한이 참 비싼 거 드시네요. 킬로그램당 500만 원. 진짜 주부님들은 시장에서 500원짜리 사는 것도 벌벌 떠는데 요즘은요. 500만 원짜리, 킬로그램당 500만 원짜리 뭐 화이트 뭐라고요? 화이트 트러플? 그게 흰 서양 송로 버섯이래요. 굉장히 고급 식재료랍니다. 그것까지 사서 구해와. 좋아하시니까 곱창에 갈아먹게. 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들으면 시청자분들이 아니 뭐 여기까지는 뭐 고급적인 음식을 먹었다 쳐. 근데 이게 성접대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갸우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나오면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이 뭐 킬로그램당 500만 원대를 먹을 수 있지. 그럼 1kg까지 먹겠어. 100g 먹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게다가 뭔가 아마 신세를 졌으니까 100배로 갚아드리자 할 정도면 굉장히 뭐 고마운 일을 당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또 우리가 아는 그 뭔가 추잡한 불법적인 일들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성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유인석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번 목표는 일본 분들이 바로 다음 주에 다시 가면 안 되냐 이렇게 문자 보내는 걸로 하자. 다시 말하면 지금 A 회장이라는 그 일본 일행들이 이렇게 접대를 받고 돌아간 다음에 일주일 안에 한 번 더 한국에 가면 안 될까 이런 목표를 하자. 그만큼 흡족하게 해드리자.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대사가 상당한데 우리가 아는 여자들 그날 다 불러보자. 다른 클럽에 여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오케이 알겠습니다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또 나온, 그러니까 일본 손님들이 왔을 때 나온 이분 날이네요. 12월 24일 날 이제. 한 달에 손님이 온 거죠. 손님이 온 다음에 여자애들을 11시까지 부르면 되는 거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한 달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그냥 허풍이나 허세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이 옮겨졌다라는 것으로 충분히 추정이 될 수 있고요. 손님들이 2km 도착한다. 2km 남았다. 우리는 2층입니다. 저희라는 것은 아마 여자애들을 이제 불렀는데 뭐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이제 어쨌거나 여성들을 이 접대에 활용했다. 활용이라는 단어는 사람한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용했다라고 할 만한 정황들이 또다시 나온 겁니다. 참 최명기 원장님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참 헛웃음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자기들끼리 무전연락만 지금 2km 도착 2km 전 이런 대화까지 나누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겠다고 저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남들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업을 갖다 제공하는 이쪽에서는 자기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자기가 그런 거를 환대를 받았을 때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상대방도 당연히 그런 거를 환대받았을 때 기분을 좋아할 거라고 해서 제공하게 되는 게 있고요. 네. 그러면서 또 어쩌면 접대를 받는 쪽에서 처음부터 요구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업을 하는 방식은 사람 따라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이런 접대를 되게 싫어해요. 네. 이거 접대해 주느니 차라리 이거를 원가에서 깎지.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사업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들은 이런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람들하고 사업을 할 때 자기들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그러다가 보니까 마지막에는 꼭 성접대가 빠지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12월 24일까지 크리스마스 이브 날까지의 메시지가 이렇게 뭔가 작전 짜듯이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 날도 뭔가 이상야릇한 문자 SNS가 오갔다면서요, 장희영 교수님. 예, 이 표현이 상당히 참 거슬리긴 합니다만 이들이 쓴 단어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전에 정준영 휴대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죠. 주소 찍어 그러면서 마치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겠다는 표현을 쓰면서 선물이라는 단어를 정준영 씨가 합니다. 선물 언제 와?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의 일이 다음 날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12월 24일 날 아마 접대를 성공적으로 했나 보죠. 그러니까 유인석 대표가 단체방에서 함께 이 일을 도모했던 사람들에게 선물 보내줄 테니 주소를 찍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물이랑 또다시 그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여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처음에 선물 보내줄게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방에 어떤 사람은 그게 뭔데요? 라고 했는데 일단 주소 찍어 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일본인 접대하고 남은 여성들인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단어도 상당히 자극적이긴 한데 일본인들이랑 6명 나가고 많이 남았지. 그러니까 마치 그들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보내주겠다라는 뉘앙스의 대화들이 또 이어졌습니다.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뉴스파이트가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렇게 극진하게 승리라는 사람과 그 유인석이라는 사람이 극진하게 대접했다는 이 일본 대표라는 사람이 대체 누굽니까? 김민주 변호사님. 네, 우선 승리와 이 유인석 대표가 극진히 대접을 한 이 일본 회장은요. 네. 이 승리 사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한 이후에 이 승리는 약 6개월이 지나서 2016년 6월에 네. 강남의 한 외식 업체를 개업을 했는데 아하. 그때 출원한 상표의 상표 권리자가 이 A 회장이 있는 일본 회사라다 이런 지금 상황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 네. 아무래도 사업상 연관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지금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요, 참, 물론, 네티즌 수사대 분들이 좀 말을 해준 거지만요, 저 승리라는 사람이 일본식 라면이라 부르잖아요. 일본식 라면을, 라멘. 그 업체를 차린 앞에 상표가 있어요. 세 글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유리홀딩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리홀딩스도 이름 조합이잖아요. 유인석의 유, 승리의 리, 유리홀딩스잖아요. 그 라면 상표도 A 회장이라는 사람의 이름 두 글자, 승리의 리자 하나 갖고 와서 만들었을 거라는 게 네티즌 수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일본식 라면집에 가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승리가 운영한다더라 해서 가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바로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조합된 이름이라는 게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별한 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이런 일본 기업인 대표한테 성접대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 승리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이제 승리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 변호인을 내세워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혹들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그대로 수용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네. 지난번 같은 경우도 뭐 본인들이 이 카카오톡 상에서 뭐 잘 주는 여자를 뭐 잘 노는 여자로 잘못 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에 나온 여러 가지 어떤 그 정황들 이런 것들이 네. 의혹 수준을 넘어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무조건 모르쇠 전법으로 네. 그래서 이제 뭐 대만이건 일본이건 외국의 자기들과의 어떤 그 사후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성들을 이렇게 성접대로 한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이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뭐 그런 그 전법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뭐 승리라는 사람의 변호인도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근데 배우 박한별 씨 얘기가 이게 나와요, 갑자기. 장희영 교수는 왜 나오는 겁니까? 계속 박한별 씨 등장하고 얘기가? 있는 유리홀딩스 그 대표의 이제 아내죠. 아하,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같이 뭐 골프 부부 동반 골프에서 부부 동반의 아내가 바로 박한별 씨였었고, 과거에 박한별 씨는 전혀 남편 일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했다가 함께 골프 친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 네. 지난 23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한 3시간 정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네. 참고인 신분으로 일단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고, 말씀드린 대로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됐던 윤모 총경과 함께 이제 골프 쳤다라는 이거,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로 혹시 경찰과 유착관계에 박한별 씨가 아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아마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참고인 신분이고 또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감안해서인지 일단 비공개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없어요. 출석한 화면이 없습니다. 영상이 없어요. 참고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당시에 이 진술들을 보면 최종훈 씨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윤모 총경의 아내와 함께 지금 경찰 간부예요. 그런데 같이 골프도 쳤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민주 변호사님, 윤 총경의 아내라는 사람은 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지금 개인적 사정으로는 그 소환에 지금 불응하겠다.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죠, 지금? 예, 말레이시아에 있고 네. 어떤 그런 지금 상황인데요. 네.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을 살펴보면 어떤 연예인 개인적인 사생활이 아니라 경찰과의 어떤 유착 관계를 의혹을 해소하는 이런 것에 있고, 그 유흥 쪽에서의 마약, 성범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사실 윤모 총경의 부인도 경찰과의 유착관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출석을 해서 네. 조사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인적 사정 때문에 당장 입국이 어렵다라면서 입장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최종훈이라는 사람한테 K-팝 공연 티켓 한 장에 최고 20만 원 하는 그 티켓은 받았지만 거기까지 인정했어요. 그런데 연예인들과 골프 치진 않았어요 라고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희가 도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 재밌네요. 골프 관련해서요. 윤모 총경이라는 사람은 유인석 등과 골프 쳤다. 그런데 최종훈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윤모 총경 부인과도 골프 쳤다. 박한별은 뭐라 그러냐면 골프는 쳤지만 참석자가 누군지 몰랐다. 윤 총경의 아내는 뭐라고 하냐면 연예인들과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 이럽니다. 지금 보세요. 4인 4색이는 답변이 보세요. 유인석 등과 골프, 윤총경 부인과도 골프, 연예인들과 골프 안 쳤다. 골프는 쳤지만 누군지 모른다. 이러다간요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로 지금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조사하지만 이거 검찰이 만약에 수사했을 때 어떤 게 더 드러날지 몰라요. 차라리 지금 알고 있다면 다 술술 진술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